이거는 받은 건데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거는 그냥 시술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에요. 진짜 신기한 게 아이돌 소속사 같은 곳에서 견적을 보낸대요. 여러분 안녕, 다솜입니다. 오늘은 제가 윤곽관리 A to Z 모든 거를 담아보려고 이 영상을 켰어요. 이제 거의 시술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런 시술들에 대해서 추천과 비추천하는 시술, 그리고 또 시술이나 수술 없이 어떻게 얼굴형이 변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꼭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특히나 시술 추천, 비추천 외에도 그 시술 없이 얼굴형이 제가 최근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꼭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안면 윤곽이라든지 리프팅 수술이라든지 큰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는 영상이에요. 우선 첫 번째, 윤곽 주사. 제가 어렸을 때 20살 초반에는 얼굴형에 비해서 이런 볼살이라든지 좀 턱살 이런 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이중턱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찾다가 받게 된 게 윤곽 주사였어요. 윤곽 주사는 아시다시피 가격도 되게 싸고 거의 5만 원 이하로 요즘에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윤곽 주사를 맞았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이렇게 여기 있는 살들에 이렇게 주사를 직접 놓는 거거든요. 윤곽 주사는 직접 지방을 녹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였으나 살이 다시 찌게 되면 다시 여기 그냥 그대로 돌아와요. 윤곽 주사는 여기 지방을 녹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를 탄력을 주거나 하는 그런 시술이 아니어서 오히려 여기 있던 지방, 그 살이 없어지면 피부가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곽 주사를 저도 한 3번 이상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윤곽 주사를 그만 맞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 윤곽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보통 윤곽 주사의 부작용에는 이런 살패임, 그 이제 지방을 너무 많이 녹여버리면 살이 이제 패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혈을 하더라고요. 부정출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리할 때가 아닌데 출혈이 생기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병원에서 하니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맞았는데, 어쨌든 이제 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계속 맞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윤곽을 이렇게 착 붙여서 관리해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탄력을 올려주는 느낌의 시술이 아니어서 저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살이 많아서 이중턱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제 피부가 처진다든지 전체적인 얼굴이 이렇게 쫙 올라붙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시술이에요. 그 다음으로 제가 하게 된 시술이 보톡스였어요. 보톡스는 진짜 많은 분들이 맞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앙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마비를 시키는 건데, 확실히 맞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되게 갸름해져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 거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씹는 근육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못 쓰게 되니까 여기에 근육을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를 맞고 나서 한동안은 여기가 되게 뭔가 아팠어요. 땡기고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2-3번 정도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보톡스도 안 맞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톡스를 좀 주기적으로 맞았는데 보톡스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더 이상 이제 보톡스가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톡스도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일시적인 것보다 좀 꾸준히 나이가 들 때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하고 싶었어서 맞지 않다. 사실 탄력에 관련된 시술이라고는 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뭐 일시적으로 어떤 웨딩 촬영이 있다든지 뭐 중요한 어떤 뭔가가 있다든지 할 때는 최소 2주 전에 맞으시면 이렇게 턱 근육이 쏙 들어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시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프팅 레이저. 리프팅 레이저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슈링크, 인모드, 울세라, 써마지, 또 요즘엔 또 다른 막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저는 슈링크랑 인모드를 받아봤었는데, 인모드는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인모드를 제가 한 2-3번 정도 받았었어요. 뭐 지방분해 모드도 받아보고 탄력 모드도 받아보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엄청 극찬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인모드도 조금 받다가 말았어요. 인모드는 받으면 멍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뭐 화장으로 안 가려지는 수준은 아니었고, 그때 병원에서 안내 받았을 때는 가격대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한 30-40만 원 정도? 만약에 나한테 잘 맞다 이러면 꾸준히 받으면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후에는 안 받은 사람과 꽤나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슈링크는 인모드보다는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해요. 슈링크도 이렇게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쪽쪽쪽쪽쪽 이렇게 쏘는 느낌이거든요. 조금
조금 더 깊은 피부층에서 피부를 약간 태운다고 해야 되나? 쫙쫙 이렇게 레이저로 열을 가하면 쪼그라들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게 딱 붙으면서 다시 재생이 되면서 탄력이 생기는 그런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3달 정도는 한 달 텀으로 꾸준히 받으시고 그 이후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적당히 봐서 조금 터진 것 같은데? 하면 이제 받아주고 그런 정도의 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슈링크는 꾸준히 하고 나서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까 라인이 많이 정리됐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던 시술이에요. 슈링크가 리프팅 레이저 중에 가장 약한 편에 속하는 레이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작용 같은 게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가면은 이거 부작용 없어요? 이거 약간 꾸준히 관리 목적으로 해도 되는 시술인가요?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슈링크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중에 가장 약한 강도로 하는 레이저이고 부작용이 없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맞고 나서 여기쯤에 어떤 살 뭉침 같은 게 한번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한두 달 있으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슈링크라든지 인모드를 받을 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게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이 어느 부위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실력,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는지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시술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중턱이 고민이다 혹은 이중턱은 고민이지만 여기 볼에는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그런 거를 좀 더 정확하게 디렉션을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이런 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슈링크의 아픔이 좀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제 친구는 그런 류의 그 되게 낯선 아픔이에요. 뭔가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아픔이어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야 한 10분? 15분 정도 안에 저는 항상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예뻐지기 위해서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 저는 슈링크 시술은 앞으로도 꾸준히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병원이나 뭐 피부과에 가보면 땡땡 주사, 뭐 물광 주사, 샤넬 주사 이런 식으로 탄력을 주는 그런 주사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주사는 탄력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주사도 맞아봤는데 이렇게 직접 피부에 화장품 앰플을 빡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링거 타입으로 맞았던 적도 있어요. 저는 피부에 하는 건 줄 알고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뭐 비타민을 넣어주고 활력이 도는 그런 영양들을 넣어줘서 피부까지 좋게 만드는 그런 원리가 있던 주사들도 있었고 또 뭐 물광 주사, 무슨 주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것들도 맞아본 적이 있어요. 스킨 보톡스 같은? 근데 스킨 보톡스 같은 것들도 원리 자체가 뭔가 깊은 진피층에서 이렇게 탄력을 빡 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피부가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처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영양이 꽉 들어가면 탱글탱글해지고 탄력이 쫙 있어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정도의 탄력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역시 보톡스처럼 조금 일시적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하기 좋은 그런 시술인 것 같고 내가 여력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꾸준히 넣어주면 조금 노화가 느리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사 같은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추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필라테스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굽어 있었던 체형이 좀 펴지고 전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여기 림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막히면 여기가 되게 뚱뚱해진단 말이야. 붓기처럼.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싹 순환이 되니까 여기 있던 붓기가 싹 빠졌던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런저런 시술보다도 필라테스가 제일 효과가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최근에 이거는 받은 건데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받은 게 보나트 페이스라는 관리인데 이게 보나트라는 샵 에스테틱 뭐랄까요? 네, 거기서 이제 받는 건데 그게 돼요? 이런 마음으로 받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제 지인의 지인이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받아보고 괜찮으면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 그냥 뭐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그냥 뭐 별로면 안 하면 되니까 이러고 이제 갔는데 3회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추가 결제를 하고 15회 정도를 지금 더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를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굴형이 진짜 많이 바뀐 게 제가 원래도 그렇게 막 얼굴이 큰
타입은 아니었지만 여기 턱이라든지 하관 이런 게 되게 얼굴에 비해서 좀 크고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 사진들이랑 보시면 이 턱 사이즈 자체가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 광대뼈가 제가 없고 여기가 이렇게 좀 패여있는 느낌이 사진을 찍으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나서 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많이 정리가 됐어요.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뻥 안 치고 한 10명한테는 들은 것 같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졌냐, 뭐 살 빠졌냐 이런 얘기. 근데 심지어 제 친구는 저를 보고 거기에 바로 결제를 했어요, 가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안 믿었다가 내 얼굴이 바뀌는 걸 보니까 나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그거 가서 누워요. 그러면은 원장님이 이렇게 진짜 부드러운 손으로 이렇게 그냥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져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경락 마사지라고 나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경락 마사지랑은 아예 다른 게 뭔가 막 이렇게 얼굴을 막 되게 세게 누르잖아. 그래서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받으면서 거의 많이 잤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원리인지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 몸이 근육, 뭐 림프선, 뼈 이런 것들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장님한테 봤는데 그 원장님이 원래는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한 게 18년 정도 되셨대요. 근데 원래는 뭐 소아마비 환자라든지 통증 환자 이런 분들을 한 10년 정도 케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몸의 통증을 치료하고 뭐 이런 원리들을 이용해서 미용 목적으로 그 기술을 적용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시술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에요. 전혀 어떤 뭐 칼이라든지 뭔가 필러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저는 내추럴한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얼굴을 수술을 통해서 바꾸는 것도 요즘에는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미의 기준이라는 게 되게 많이 바뀌고 그거보다 우리의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저만 해도 20살 때는 진짜 막 가슴 성형 하고 싶다, 뭐 쌍꺼풀 수술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 하면 내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리고 실제로 뭐 턱을 깎거나 뭐 이런 것들은 부작용도 많고 워낙 큰 수술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막 손으로만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를 사실 주변에서 들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믿기지도 않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옵션도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보니까 여기에 그 배우분들이 되게 많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아이돌 소속사 같은 곳에서 견적을 보낸대요. 뭐 턱을 얼마 줄여주고 광대를 얼마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견적을 보내면 수술하기 전에 일단 이걸로 먼저 대면 이걸로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 갔을 때 연예인들 사인도 되게 많았는데 유아 씨도 있었고 그 오마이걸 유아 씨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겠지? 전효성 씨, 이하이 씨, 모델 이성경 씨 그런 분들도 거기서 관리를 받았더라고요. 배우분들이 어떤 배역을 맡으면 그 배역에 맞는 느낌의 얼굴로 만들고 싶어서 많이 오신대요. 예를 들어서 좀 세련된 이미지의 역할을 맡았다? 그럼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눈매가 좀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얼굴형을 바꿀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받았을 때 제가 그렇게 크게 비대칭이 있는 얼굴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비대칭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게 비대칭이 많은 얼굴이었는데 비대칭도 되게 많이 개선이 되고 그 광대랑 여기 부분에 있는 빈 공간 이런 게 싹 메꿔져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약간 어느 각도에서 찍었을 때도 패여있는 부분이 없게 되게 잘 정돈된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마 같은 경우도 이마가 제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회차에 가니까 내가 이게 얼굴이 바뀌는 걸 보이니까 막 자꾸 욕심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마도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느낌이 되었어요.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확인을 해왔거든. 좌우 상하 비대칭 교정, 두상 축소, 얼굴 축소, 광대 축소, 이마 볼륨감, 눈매, 그리고 T존 조절, 그리고 이미지 개선. 근데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15회 정도를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하더라고요. 15회 정도 받으면 부딪히거나 하는 사고가 있거나 혹은 막 너무 심한 그런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받아주면 더 오래 예쁘게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싼 가격이지만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을 한다든지 윤곽 수술, 양악, 코 수술 이렇게 좀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수술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얼굴형의 관리에 좋은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쇄골 밑에 이렇게 이거를 좀 눌러 얘가 따라서 못 올라가게
이렇게 딱 누르고 이렇게 목을 들어줘요. 목을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을 이렇게 쫙 늘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고 늘어나면서 노폐물도 빠지고 얼굴형이 바뀌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뭐 횡설수설 너무 말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제 영상이 뭐 시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얼굴형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댓글로 뭐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